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어, 당신의 건강이 우리 가정의 행복입니다. 당신이 건강해야 살맛이 납니다. 당신이 건강해야 됩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루하루 살아갈 때요. 예전에는 우리 암을 에이징, 노화에 의해서 발생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고령 암 환자에게 특히 도움이 된 이야기지만 모든 암 환자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암 극복을 위해서요. 우리가 노화로부터 면역력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20세만 되면 젊은 청년처럼 자매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의 세포는 좀 이렇게 노화되어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의학적 관점에서 볼 때 노화가 무엇이냐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 이론이 있지만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부 생리학자들은요, 장기 기능의 상실이 노화다. 또 특히 생리학자들은 수분의 고갈이다. 우리가 양수에서 한 90% 정도의 물에 있다가 이제 차츰차츰 탈수가 된다 그럴까요? 수분이 고갈이 되면서 우리가 한 60세, 50세 넘어서 한 70세에 진행되면 한 50 내지 60%밖에 우리 수분을 머금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세포가. 그러니까 수분의 고갈이 노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또 뇌과학자들은, 신경과 선생님들은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것, 즉 치매가 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 또 노화의 현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과에서는요, 근시가 원시되는 것, 즉 무슨 얘기냐면 눈이 좀 침침해지고 안구 건조증이 오고 백내장, 녹내장이 이렇게 진행되면 병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안구 질환이. 그러면 노화되어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비인후과 선생님들은 귀가 조금 잘 들리지 않는 것, 난청이 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이명이 이렇게 생기는 것, 그 다음에 균형 감각을 좀 상실하는 것, 뭐 이런 것이 노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형외과 선생님들은 관절 근육, 주로 이제 운동에 관한 인체를 보기 때문에 운동이 좀 제한되고 활막액 같은 것이 건조해져서 이렇게 무릎이 아프다, 어깨가 결린다, 온 사지마비가 쑤신다, 뭐 이런 것을 노화의 어떤 현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성형외과 선생님들은요, 피부가 좀 주름이 생기고 좀 검어진다 그럴까요? 착색이 생기고 피부의 탄력성이 떨어지는 것이 이제 노화되어 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부인과 선생님들은 월경이 거친다든지 가임 기능이 상실되고 폐경 상태가 될 때 이제 노화되어 간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내과 선생님들은 이제 소화 기능이 떨어지고요, 소화 효소의 기능이 떨어지고 부족해지고, 또 효소학에서는 효소가 떨어지는 거다. 혈액학에서는 백혈구, 적혈구 같은 그런 기능이 좀 떨어지고 빈혈이 온다든지 이런 것도 노화의 어떤 일환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통증학에서는요, 아픈 곳이 별로 발견되지 않는데 온 전신이 아픕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온 만신이 다 아파요 하면서. 그러니까 아픔을 느끼는 것도 일종의 면역력이나 이런 통증이 많이 생기는 것이 어떤 노화의 일환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뇨기과에서는요, 소변줄기가 좀 가늘어진다든지, 또 전립선이 비대된 성기능이 떨어진다든지, 급박류가 생긴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노화의 일환으로서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영양학적 관점에서 영양이 부족하다든지, 이렇게 영양 흡수가 좀 떨어진다든지, 자, 그러면 이제 면역학적인 관점에서 한번 보십시다. 면역학적인 관점에서는요, 면역이 떨어지는 것이 노화의 일종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면역의 기능이 떨어진다 그러면 면역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즉, 그러니까 면역 조절 기능이 좀 떨어지고 면역이 증가해서 우리 몸이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면역력이 증가해서 밖에서 들어오는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같은 균에도 우리가 잘 견뎌야 되는데 감기에 잘 걸린다든지요. 또 예전에 우리 있었던 균에 의해서 뭐 이렇게 생기는 대상포진이라든지 이런 거요. 그 다음에 이제 내 마음 안에서, 인체 안에서 생기는 어떤 종양이 발생하는 것, 이런 것도 다 노화의 어떤 일환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점에 따라서요. 근데 또 어떤 심신의학자는 이제 노인이 되어 노화된 것은요, 첫째는 감사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요, 감탄하지 않는다. 세 번째는 감격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요, 참 중요한 관점으로 우리가 뒤집어 보면 참 좋은 것을 발견하고 이득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아하, 내가 조금 늙어간다는 것이 감사하고 감격하고 감탄하지 않는다면 내 생활 속에서 더 감사하고 감격하고 감탄하는 것은 오히려 내 면역을 활성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서두에 전반적으로 어떤 현대의학적 관점에서 노화가 이런 관점이 또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던 것은 뭐냐 그러면 한 가지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면역을 전체적인 관점에서 좀 통전적으로 통합적으로 전체를 볼 수 있는,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시각을 가지시라는 것입니다. 고령 환자가 되면요, 잘 관찰하고 도와드려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식사량도 좀 떨어지고요, 운동량도 떨어지고, 또 산책하고 등산하는 것도 잘 위험할 수 있습니다. 노인이 대퇴골이나 큰 장골을 골절이 되면요, 사망률이 3배 정도 이상 증가한다, 이런 보고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천히 이제 움직이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응급 대처하는 능력이 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자주 고령 암 환자들은 좀 이렇게 눈길을, 손길을 이렇게 많이 우리 관심을 좀 필요로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목욕시켜 드리고요. 따뜻하게 온도를 관리하고 또 순환되게, 또 겨울철에는요, 보통이 한 40, 50대나 되면 한 60이 되어도요, 그런 환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나는 아직도 20대야 하면서 나 운동하지 않습니까? 이런 분이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60이 넘으시면 겨울이 되면 내복을 입으십시오. 그러면 1도를 적어도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체온이 1도 상승하면 우리의 면역력이 30% 정도 상승한다는 그런 보고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온을 이렇게 관리하고 따뜻한 목욕을 하고 좀 이렇게 하는 마음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세가 많으면요, 나는 계속 피워왔는데 뭐 이렇게 하루아침에 변하면 곧 죽는데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요. 검주하고 절주하고요. 검연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가 하고 싶었던 것, 그런 욕심도 좀 이렇게 절제하는 마음이 면역을 이렇게 균형되게 상승할 수 있는 작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노화가 되면 성기능도 조금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관계없습니다. 여러분이 지혜롭게 하시면 되고요. 또 취미생활을 또 열심히 하셔서요, 이렇게 골고루 면역을 증가시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노화의 관점에서 여러 어떤 학적인 어떤 제가 접근과 예를 들어 드렸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씩 이렇게 골고루 하시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 면역을 증가하는데요, 어떤 것을 먹으면 좋습니다, 이것만 하면 정말 직방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나요. 그런 것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활의 모든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인내하고 견디면 익은 곡식을 거둔다. 인내하고 견디면 좋은 열매를 먹을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요, 좀 연세가 좀 있고 암이 되었다 그러면 우리 생활 속에서 조금 더, 환자는 제가 영어로 patient, 인내는 patience라 그랬지 않습니까? 인내라는 말과 환자는 말은 어원이 같습니다. 그래서 환자는 좀 인내하면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그래서 잘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몸은 항상 노화하는 경향으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것을 좀 breaking itself, 좀 끊기 위해서요, 우리가 조금씩 우리의 모든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을 조금 노화되어 가는 것을 더디게 할 수 있는 지혜를 가주시라고 오늘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조금씩 인내하면서 노화를 좀 더디오게 하고, 그러면 면역이 활성화될 것입니다. 그럴 때 제가 10가지 치료법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의학적 치료는 수술, 약물, 방사선은 내 몸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하시고, 그 다음에 잘 드시고요. 여러분 잘 먹어야 삽니다. 그래서 식이영양요법은 골고루 드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면역요법을 통해서 면역을 활성화시키고요. 면역 조절제를 통해서 너무 올라가면 좀 떨어뜨리고, 낮춰졌으면 올리고 하는 그런 제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신심신요법은 정말 마음이 편하게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관계에서 어떤 소통에서
제한이 없도록,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만드십시오. 그 다음에 생활 부분 많이 웃으시고 울고요. 제가 웃음이 파도면 눈물은 해일이라 그랬죠. 웃음이 가라면 눈물 쏟아내면 울어할 때 울지 않으면 결국은 다른 장기가 눈물을 흘립니다. 그렇게 되면 엔도르핀, 엔카팔린, 세로토닌, 다이도핀 많이 분비돼 사료도 5,000개, 10,000개 생기는 암세포를 무력화시킨다. 어떤 세포가요? 면역세포가. NK세포, B세포, T세포 같은 면역세포가 활성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웃으십시오. 자, 한번 웃어보세요. 그래, 집에서 웃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많이 우세요. 하늘이여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운동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 신앙생활, 경건생활을 잘 하시고 구제봉사요법,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사랑하고 또한 도와주고요. 그 다음에 여행, 휴식하는 거예요. 잠을 잘 주무시고요. 그 다음에 예수법, 취미생활을 하시고. 그래서 제가 JPT 5기 건강법을 이야기 드렸습니다. 기쁨, 기도, 감사, 그게 제대로 먹고 제대로 배설을 하고 제대로 또 마음 잘 다스리고 제대로 호흡하고 제대로 운동을 잘하고 제대로 잠을 잘 자면 얼마든지 우리가 이 면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늙으셨다고요? 여러분 암에 나는 안 돼 이렇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0.01%의 가능성이 있어도요. 이수신 장군처럼 나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하고 조금 힘들고 어렵고 먼 항해 같지만 그죠? 그 파도를 헤쳐가면서 암을 잘 극복하는 우리 모든 시청자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